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걸 미리 연습했다면, 미리 알았다면 일을 할 때 좀 더 수월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정말 나중에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오늘부터라도 미리미리 연습을 해주세요.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오늘의 주제 글쓰기, 서류 작성 방법이에요. 사회복지사는 계획안으로 시작해서 결과보고서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서류 업무도 굉장히 많고 어떤 곳이든 누구한테든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 입사를 하고 2주 정도 있다가 팀장님이 이제 슬슬 서류 업무 작성해보라고 프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금방 끝내고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선임들 보니까 쉽게 호로록 작성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진짜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계획안을 딱 쓰는데 진짜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면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Nope. 서류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수정이 반복될수록 팀장님의 얼굴이 변하는 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제도 7번 이상 빠꾸먹고 나중에는 팀장님이 답답한지 자기한테 파일을 보내래요. 자기가 수정하겠다고. 그때 느꼈던 심정은 진짜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팀장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쪽팔려서.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냐? 아니에요. 자주 하고 반복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하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서류를 만들 때는 아직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럼 서류 작성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모든 계획안은 항상 목적, 목표, 기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작성할 때 미리 3개를 적고 하나씩 채우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걸 정확히 아시는 분은 어떤 시설을 가든지 계획안 잘 쓴다고 칭찬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은 뭘까요? 목적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목표는 그 목적을 위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제가 상황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뭐가 잘못되는지 생각하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솔로인 상황이고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목적을 솔로 탈출이라고 정했고, 목표로는 단정한 옷 고르기, 분위기 좋은 식당 알아보기, 적당한 멘트 준비하기라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소개팅 당일날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했고 전화번호를 얻었고 애프터 신청까지 받아냈다는 결과를 얻으셨어요. 그 후에 여러분들은 목적을 달성해서 솔로 탈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답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 탈출이라고 목적을 정했지만 저 목적은 사실 목표에 가까워요. 왜냐? 내가 평소 좋아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또는 나는 결혼을 전제로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아닌 1차원적이고 단순한 목적을 정하고 소개팅을 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은 얻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엔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솔로 탈출이라고 쓰고 아무나 만난 거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볼게요. 이번에는 모두 정답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로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뭘 타고 갈지, 어디에서 잘지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행을 갔지만 여행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모두 정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내가 힐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즐겁지가 않은 거지. 그냥 떠나야겠다고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이거 억지야, 이렇게 태클 거면 안 돼요. 실제로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사회복지사들도 헷갈려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연습을 하실 때 항상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것을 습관화시켜 보세요. 그럼 나중에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알맞게 채워넣으면 되니까.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면 기획서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에요. 왜냐? 기대 효과는 이익이나 가치 등 여러분들이 정한 목적과 목표로 사업을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아무리 잘 정했더라도 기대 효과 내용이 부실하거나 결제받는 사람을 납득시킬 수 없으면 계획서는 다시 수정해야 돼요. 설득을 못 시켰으니까. 아까 첫 번째로 예를 들었던 소개팅의 기대 효과는 외로움 극복 또는 경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예를 들었던 여행의 경우는 재충전, 새로운 도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지금처럼 연습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쓰거나 어렵게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일단 목적, 목표, 기대 효과라고 노트에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은 상황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목적을 정해보시고, 그 다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질문지 만들기, 시설에 대한 정보 얻기,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경험 쌓기, 면접에 대한 자신감 향상, 이런 식으로 작성해보세요. 또 사회복지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목적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라고 정하고, 목표로는 그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 얻기가 있을 것이고, 기대 효과는 스펙 향상 등이 있겠죠? 여러분이 영상 끝난 이후에 그냥 이걸 넘기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스펙 쌓는 것보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지금 게임하고 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제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꽃은 프로포절이다. 프로포절이 뭐냐면 일부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공동모금에 같이 배분 사업을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싶은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기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근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걸 잘하는 사회복지사는 시설에서 정말 인정해줍니다. 왜? 대부분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시설 규모, 직원 수 등등 다 따져서 배분하니까 예산을 많이 주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일부 사업을 운영한다. 이건 진짜 대단한 공을 세운 거예요. 어떤 시설은 고생했다고 공로상과 포상금까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구분하고 글쓰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 공모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프로포절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사회복지사를 준비 중에 꼭 연습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업하고 나서 준비해도 돼요. 어차피 취업하면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배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한다면 그만큼 서류의 퀄리티는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면접을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지원하는 부서에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조사하고 원페이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면접관들에게 제출할 거예요.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작성한 서류 한 장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히든카드를 잘 준비하시고 모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들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